안녕하세요. 굿 리스너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지내고 있는 춘천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 오늘은 해가 좀 납니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굿 리스너 2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스트로베리 서프라이즈 님이 카페 길만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로만 함께 하다가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진소, 길만 애독자이고 굿 리스너도 마찬가지로 애청자입니다. 작가님처럼 굿까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청취한 리스너 정도로 해둘게요. 작가님 항상 해결책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요로 시작하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더군요. 잘 들었으니 그런 이야기도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7년간 함께했던 강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떠나보내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려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요. 가끔 자다가 일어나 문득 울기도 합니다. 울컥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죠. 사실 강아지를 떠나보낸 게 처음은 아니에요. 7년 전에도 이전에 키웠던 강아지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늘 상실에 대한 저의 반응은 언제나 동일해요. 여전히 아프고 괴롭다는 거죠. 누군가 제게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고요. 그땐 그 사람이 제게 너무 화가 나서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걸 보니 그때 이후로 조금도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상실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제 문제는 당장의 상실 때문에 제 곁에 또 다른 소중한 존재들과의 시간들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다는 걸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이 그랬고 지금의 아버지와의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암투병 중이세요. 물론 현재는 건강한 상태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그분만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저 살아있는 기적, 은총이란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라서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늘 따라주지 못해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더 소중히 아껴주고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러질 못하네요. 곁에 소중한 존재들을 제쳐두고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가족들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인연들, 기회들을 저는 자꾸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어요. 잠들 때 내일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내일은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더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네요. 이전처럼 또 다른 상실이 오기 전에 제가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언제 드려나요? 저는 좀 맞아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짐하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아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 친구, 룸메이트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 기르는 건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전 애완동물을 기를 만한 성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애완동물이 있으면은 훌쩍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면 뭐 걱정이 되고 예전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죠. 그리고 뭐 한 5시, 6시쯤 방울에 들어가면은 개를 안으면 개가 오줌을 싸요. 그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요. 방에 혼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아, 기뻐서 오줌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물론 고양이도 무척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음, 그런 점들 때문에 애완동물은 키우질 않습니다. 음, 그래요. 그 어떤 기존의 기억 때문에 현재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다짐한다고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내일 모레 다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렇다고 아무 다짐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음, 어떤 쪽으로든 의지를 가져보려고 애쓰는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연 고마워요. 다음 사연은 비밀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고민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이에요. 4년차 직장인입니다. 고민을 여기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마음이 힘들어졌던 건 부서를 옮겼던 2년 전부터입니다. 새로운 부서의 저를 제외한 남은 3명이 팀원이 저만 빼고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저를 빼고 4명이서 저를 사무실에 두고 회식을 하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장 내 왕따였습니다. 그중 한 명의 직원이 교체되고 새로운 후배가 들어오고는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없을 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나갑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말도 걸지 않고 제가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무시하거나 정색을 합니다. 제 상사에게 제가 있는 앞에서 제 잘못을 부풀려 큰 소리로 험담을 합니다. 지난 2년간 그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 제가 한 꼬분 같은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참 한심합니다. 맛있는 걸 사주려고 사근사근 말을 걸고 편지도 쓰는 등 노력해봤지만 그 사람들은 잠시 성질을 덜 부린 기간이 있었을 뿐 결국 같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어 알고 있고 저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싫습니다. 아주 많이 싫습니다. 때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제 마음이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마음을 미움이란 감정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눈물바람 하는 제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제가 아직도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숙이고 들어가서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습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잠에서 깼다는 걸 알았을 때 하루 종일 미움받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에 힘들고 우울할 때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전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걸까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사는 건 현명하지 못한 일이지요. 알면서도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에 이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는데도 곧 볼 일이 없어지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네요. 정말 미련하게도 말입니다. 왜 전 미움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미움받는 걸 잘 견디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서에서의 왕따. 힘들죠.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얼마나 이유 같은 이유인지는 몰라도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전 사실 다른 사람들을 잘 돕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나서서 어떤 일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전 굉장히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점들에서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동료 직원들에게 좀 눈엣 가시 같은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기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욕을 듣는 것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싫지요. 싫지만 그거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후배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말에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아니, 회사가 무슨 대학 동아리도 아니고 왜 후배들을 챙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후배 챙기는 게 뭔가요? 업무 시간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술 한잔 하는 게 후배 챙기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 업무라는 거는 어차피 시키는 걸 하는 일이고, 남들을 돕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돕지 않았으니까, 뭐, 그거야. 그렇죠. 음, 따져보면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어진 업무를 잘 완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하는 일들은 참 시간 아까운 짓이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 바쁘고 긴박하면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신 분도 뭐 곧 회사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로 가시는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끼리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모임에 참가하려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속에 끼지 않아도 세상엔 대화를 나눌 상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음 사연은 그라폴리오의 안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밤입니다. 저는 22살이고 아직 연애를 못 해봤어요. 쓰면서도 좀 슬프네요. 오늘 못소리던 제 단짝 친구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난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잘 돼가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것도 알아서 다행이지만 이 쓸쓸한 마음은 뭘까요? 하하. 모두가 어디들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는지 그 흔한 사랑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다 커플이라서 솔로의 슬픈 밤입니다. 요즘은 관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쯤 생길까요?
제 짝이 있기는 한 걸까요? 너무 절절한 사연이라 주두님께 미안해지네요. 물론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저 서로 마음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요. 대학교 새내기 시절 과 선배를 좋아해서 어느 밤 카페에서 고백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뒤로 그 사람만큼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이런 때일수록 저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웹툰 사연 감사합니다. 네. 뭐 저에게 미안하실 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는 게 저에게 미안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요. 제가 미안하네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공을 길러야지요. 칼을 갈아야 합니다. 정말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생기겠죠. 혹독한 훈련으로 거미줄 치는 연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사연 고마워요. 다음 사연은 그 지난주에 제가 초콜릿 님께서 보내주신 그 프라하의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 그림을 보시고 그 사연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군님께서 초콜릿님 힘내세요. 꼭 건강 회복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18년 전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3년 차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학창시절 다친 목 때문에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성실히 사는 남편의 모습이 그저 멋있게만 보였지요. 결혼 후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지만 정비소도 개업하게 되었지요. 아파트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잠도 안 오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는 말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내 가게, 내 집이구나 하는데 가끔씩 그 시절 고생이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잊지 못할 내 소중한 추억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라라킴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초콜릿님의 2년 후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랄게요. 제 나이 34, 늦은 결혼을 하고 결혼 3개월 만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지요. 임신과 출산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지만 하나의 난소를 제거하고 앞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암 선고를 받을 때만큼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프고 난 후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수술한 지 이제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100일이 지난 아들 녀석이 아빠 따라 코 골고 자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만세하고 자는 엄마의 수면 자세와 아빠 코 고는 소리까지 따라하는 우리 아가랑 한 침대에서 나란히 자고 있습니다. 초콜릿 님도 반드시 2년 뒤에 바람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한 분은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전 올해 5년차 완치 판정을 받을 날을 꼬박 기대 중이랍니다. 받기도 전에 또 다른 큰 수술,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딸과 남편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힘내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오래오래 남아보아요. 마야님은 안녕하세요 초콜릿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답답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초콜릿님의 글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집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용기 내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브리찌님은 안녕하세요. 저도 시드니에 온 이후로 2번 큰 수술을 하고 올해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암은 결코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본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포기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본인의 삶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 믿고 있는 조물주에게 본인이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자비로이 허락해 주시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종교가 없으시면 이 기회에 생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통찰하시며 깊이 묵상하시고 본인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초콜릿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글들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패셔네이트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군 리스너를 통해 다른 이들의 세상살이를 듣고 있는 한 청취자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직장 동료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를 보며 아주 예쁘게 활짝 웃어주던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첫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소개를 받을 당시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사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던 거였어요. 그녀와 제가 2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2년 사이에 그녀가 학교를 다녔던 거였죠. 뿐만 아니라 우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으며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아파트에 그녀가 이사를 왔던 것. 우연이라 치기엔 물리적, 시간적으로 우리 둘은 많이 가까웠고 그렇게 우리는 점차 서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거란 남들의 말이 무색하게 우린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준비가 미흡했고 미흡한 채로 계획 아닌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크게 실망했고 상처를 받고 말았죠. 그러나 전 용서를 받고 싶었고 다시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사랑하고 있죠. 얼마 후 진심 어린 멋진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가 눈물을 보이며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아내가 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오늘 토요일 저희 결혼식 날입니다. 용기를 내어 몇 자 남긴 이유는 7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며 7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며 또한 아내의 생일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결혼 후 첫 생일에 뜻깊은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 컷에 담겼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제가 프로포즈를 했던 모습입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춘 방 안에서 장미꽃과 함께 전 한쪽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보였죠. 그 순간의 모습,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던 진심들이 훗날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이끌어줄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요즘 진솔을 통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외도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엘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요. 또 알렉스도 그렇고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참 이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숭고한 일이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각오를 하는 건 그만한 의지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결혼기념일 또 아내분의 생일 함께 축하합니다. 사연 고마워요. 다음은 역시 그라폴리오를 통해 윤지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음대생입니다. 악기라고는 푸른 빛깔의 이빨 자국이 난 리코더와 어떻게 하면 잘 불 수 있을까 빈혈이 올 만큼 불어댄 단소 외엔 알지 못했던 제가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쌍둥이 형제가 킨 첼로 소리에 푹 빠져 시작한 첼로를 이제는 첼로 전공으로 음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누군가의 첼로 소리를 듣게 될 때에는 항상 제가 그리워하는 곳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 이탈리아의 음악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받게 됐습니다. 첫 해외에서의 레슨이고 무려 이탈리안 선생님께 받는 레슨이니 당일날까지도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쿵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문인지 긴장해서 잘 못 켰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흐 무반주 첼로 1번.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울컥하니까 선생님께서 난 악어가 아니야. 널 잡아먹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렴. 하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날 이후 아침에 연습실에 가서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죠. 그 연습실이 아직도 생각나는 공간인데요. 그 연습실 화면이
큰 거울과 바닥 말고는 거의 다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반지하라 정원을 거닐고 있는 고양이들, 정원의 꽃들, 따스한 햇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는 모습, 밤 공기가 스며들어와 첼로 소리로 합쳐지니까 너무 달콤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너무 행복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행복들이 스며든 것 같은 그런 곳이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기회가 된다면 레슨 때문이 아니라 꼭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배를 누르면 그라치에 해주시던 그분들의 따스한 미소도 그리고 첼로를 키고 있으면 야 하고 고양이도 서투르게 한국 이름을 부르면서 웃어주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그림 보니 그때가 너무 그리워져서 한번 끄적여 보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탈리아. 전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풍경을 기억하고 있는 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홍보 영화죠. 네. 그래요. 두오모인가요? 아무튼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이탈리아. 그래요. 악기를 다루실 수 있다니 좀 부럽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학케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 작가님. 매주 금요일 진솔을 통해 제 삶에 소소한 위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니 저도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 사귄 동기들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게 1학년 때 고백을 했는데 저는 그 좋은 관계를 깨기 싫어 그 친구의 고백을 거절했고 그 뒤로 얼마 안 가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제가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많이 힘들어할 때 제게 고백했던 그 친구가 옆에서 묵묵히 제 슬픔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는 동네가 수원 화성 근처여서 화성안 높은 언덕에 있는 교회 난간에서 노을이 지는 화성 안의 작은 마을들을 함께 보았고 저는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묵묵히 옆에 있어줬고 그냥 그 자체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제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아닌 애인입니다. 가끔 그날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현재 애인인 제 친구는 그때 저를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슬퍼 보였지만 안게 되면 제가 또 관계를 틀어지는 걸 염려해 도망갈까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도 노을이 지는 날이면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제 곁에 한결같이 있어주는 제 애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가 만난 지 900일이 되는데 저도 제 애인도 좋아하는 작가님께 그날을 함께 추억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선물 가게의 그 점원으로부터 받은 선물처럼요. 주절주절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작가님 항상 건강히 계속 작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하케이님의 사연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사연을 써주신 하케이님보다 이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주셨던 그 남자친구분께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좋은 사연 고맙습니다. 웬일인지 목이 또 점점 갈라지고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사실 이 그라폴리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 리스너는 7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진서도 많이 봐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길 바래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